성공투자 기원, 신기수 전문가, 최원재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외치면서 시작해볼게요. 성공투자. 원. 좋습니다. 네. 자, 성공투자를 위해서라면 지금 주식시장에 서서히 진입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그래도 좀 시기를 늦추는 게 좋을까요? 최원재 전문가님. 저는 계속적으로 좀 관망을 이번 주는 좀 관망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다음 주서부터는 뭐 완만하게 상승을 조금씩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일단 이번 주 돼가는 거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 네. 오늘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 상승에서 만약에 급등 출발하면은 뭐 굳이 추격 매수 저는 할 필요 없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장중에 좀 낙폭이 좀 나오면은 오히려 매수는 괜찮지 않을까 또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점 매수 구간은 조금 더 하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보시는 분들은 좀 더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팬데믹 장세 이후에 주식을 끊으셨던 분들이 다시 만약에 들어온다고 계획을 잡으신다면 그건 역시도 시기를 좀 늦추는 게 좋겠다. 다음 주쯤으로 1월 효과는 있다고 예상하시는 것 같아요. 1월 효과가 있을지 잠시 산타레일만 있을지는 네. 아직까지는 불투명한데 1월 아직 안 효과도 잡혔군요. 만약 지수가 여기서 현 수준에서 등락을 하면은 외국인의 매수도 없고 그러면은 1월 효과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주는 일단 PC 확인해 본 이후에 뭐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1월 달에도 지금은 이제 그 또 1월 달 뭐 고용지표 뭐 CPI 그런 것 때문에 뭐 계속해가지고 시장에 이제 변동이 좀 있겠죠. 그리고 1월 달부터 또 실적 4분기 실적 시즌 뭐 얘기 나오게 되면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달까지 별로 안 좋고 계속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주식을 좀 하고 현금 비중을 좀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PC 물가지수, CPI, 고용지표 계속 시장에서 주목할 수밖에 없고 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3월까지 트레이딩 전략 말씀해 주셨는데 두 분 저가 매수 좀 만족할 만한 저가 매수가 되려면 어느 정도 지수대를 보실까요? 최현재 전문가님? 결국에는 뭐 한 2300 근처 좀 더 아래로 한 2300이나 아니면 2200 후반이나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것도 하지만은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확신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시장 계속적으로 좀 관찰을 하고 좀 진입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신기수 전문가님은요? 저는 그 지수 레벨에서 타이밍 잡지 않고요. 네. 주가 흐름에서 잡기 때문에 주가 흐름들이 좀 바닥들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그 이벤트가 뭐 좀 지나가면서 제일 노출 된다든가 그런 타이밍으로 잡아야지. 지금 지수 레벨이 어디까지 빠질지, 뭐 어디에서 반등이 나올지, 뭐 조금밖에 안 빠지고 반등 나올 수도 있고 또 많이 빠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보기보다는 이벤트 타이밍이나 아니면 뭐 주가 흐름에 이제 뭐 차트라든가 뭐 이런 것도 보면서 잡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종목별로 주가 움직임 잘 보면서 낙폭 과대되어 있거나 또 이벤트를 어떻게 통과하는지 종목별로 점검하면서 대응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오늘 장은 개장 전에 어떤 체크 포인트 나올까요? 확인해 보시죠. 신기수 전문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국내 20여 개사 출격, 최원재 전문가, 조선사 후판 가격 인하, 2023년 실적 개선 전망, 부동산 규제 전면 해제. 자, 이 가운데서 오늘 두 가지 포인트를 제시해주고 계시는 최원재 전문가 의견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철강 기업들이 열연 가격은 올렸는데요. 후판 가격은 인하한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조선사들의 내년 영업이익이 또 이 비용 절감으로 인해서 원가 절감으로 인해서 개선되는 폭이 꽤 크더라고요. 전문가님 의견 주시죠. 네, 일단은 철강사, 조선사가 후판 가격 인하에 합의를 했어요. 톤당 10만 원 인하에 합의를 했는데 철강사들은 5만 원 인하를 요구를 했고 조선사들은 15만 원 요구를 했는데 중간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후판 가격 같은 경우는 선박 원가의 한 20에서 3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조선사들의 원가 부담이 낮아져서 내년의 실적은 개선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이제 수주가 늘고 있는 LNG선에서 큰 이익을 볼 전망인데요. 10만 원 이하로 LNG선 한 척당 약 2억 5천만 원가량의 비용이 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뭐 관련주를 좀 봐야 되는데 조선사들 전체 다 괜찮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까지 뭐 일단은 긍정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차트 하나하나 좀 보면서 말씀드리면은요. 현대중공업 차트가 최근에 상당히 좋습니다. 뭐 큰 폭으로 빠지지 않고
21선에서 계속 지지받고 있는 모습, 그러면서 저점과 고점 계속 꾸준히 높여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조만간에 한 13만 원 선을 한번 테스트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선사들 중에서는 지금 차트 모습은 가장 좋아요. 그리고 뭐 현대미포조선 한번 잠시 보시면은요. 빠졌다가 조금 반등하는 모습인데, 일단은 중소형 조선사이기 때문에 실적 개선 폭은 상대적으로 가장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한국조선해양서부터 먼저 보면은, 일단은 LNG선은 강자인데, 그렇게 본다면은 LNG선의 큰 폭의 수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상당히 비용 절감이 나타나면서 실적 개선이 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대우조선도 LNG선의 강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두 업체는 결국에는 LNG선 기존에 수주해놨던 거에서 상당 부분 비용 절감으로 실적 개선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조선사들 그동안의 주가 움직임 부진했는데 주가 뭐 좀 더 빠지면은 뭐 매수 관점 가능하거나, 아니면 지금 시점에서 뭐 반등 나오면 지금도 매수 관점에 매수는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수출 국가인데요. 반도체 조선의 내년 수출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망은 지금 잿빛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조선의 실적 개선 요소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바로 후판 가격의 인하 결정인데요. 조선주에 대해서 또 신기수 전문가님 의견 들어볼까요? 예, 저도 조선주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고, 네. 조선주의 실적이 수주냐, 아니면은 매출과 이익이냐, 이렇게 봤을 적에 수주 실적은 올해가 피크죠. 내년부터는 이제 수주가 올해만큼 갈 수가 없는 거고요. 근데 이제 실제적인 어떤 턴어라운드, 이익의 턴어라운드는 내년부터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 이제 선사들 같은 경우에는 현대위포조선 기준으로 봐도 반등은 나오겠지만 뭐 다시 신고가 되기는 좀 힘들 거예요. 하지만 박스권은 그릴 수 있다. 박스권 전략 계속 말씀드렸고요. 하지만 기자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속적인 실적 상승이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아마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피팅 업체들이 처음에 들어가기 때문에 뭐 태광이나 성광밴드 같은 종목들 미리 올라와서 계속 박스권 그리는데, 저는 내년 상반기 때 이 종목들 신고가 한번 낼 걸로 보고 있고, 나중에 들어가는 이제 재료가 뭐냐면은 이제 단열재 본행 쪽입니다. 한국카본, 뭐 동성화인텍 이런 종목들이 그래서 주가가 조금 더 안 좋죠. 나중에 출발할 겁니다. 근데 어쨌든 기자재 쪽이 내년도에 계속해서 실적이 좀 좋아질 걸로 보고 있어서 조선 쪽에 이번에 후판가 뭐 인하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선 수주에 올해 피크아웃 가능성이 있지만 내년에 실적의 개선세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선의 주가 상승을 이끌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박스권에 전망하고 있습니다. 조선 기자재 쪽에 대해서는 고점 경신, 내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부 종목 거론을 해주셨네요. 첫 번째 체크 포인트 알아봤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신기수 전문가입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국내 20여 개사 출격. 이 바이오주 쪽도 최근에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습니다. 그 코로나 뭐 여파도 있고요, 중국 쪽에서. 그리고 또 뭐 많이 내려간 측면도 있고, 또 모멘텀이 좀 잘 반영이 되면서 크게 빵빵 뜨는 종목들 보이잖아요. 자, 이 일정으로 인해서 또 큰 수익률이 나올 수 있을지 투자 포인트 알아볼게요. 이제 1월 9일부터 12일까지입니다, 일정이. 그러니까 지금 한 20일? 좀 덜 남은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에 어쩌면 연말 연초에, 이쪽 이제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관련된 종목들이 좀 모멘텀 받을 수 있을까 한번 좀, 관심 좀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3년 만에 대면입니다. 그래서 비대면 하는 동안에 이 모멘텀이 작동을 안 했어요, 사실은, 시장에서. 근데 3년 만에 이제 대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코로나 관련 어떤 그런 색깔들이 시장에서 이제 좀 많이 무뎌졌고, 또 코로나 때문에 올라갔던 종목들의 가격도 다 되돌림이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런 이제 하회 모멘텀도 좀 듣지 않을까, 좀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겠고, 한 20여 개 되는 것 같아요. SK 바이오원스, 뭐 바이오사이언스, 또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근데 요즘 주가 흐름이 보면은 그렇게 크게 뭐 별반 재미가 없습니다. LG화학도 이제 그 제약 부분에 이제 가게 되고요. 녹십자 같은 경우도 GC 녹십자가 이번에 출전을 하고요. 한미약품이 요즘에 이제 좋죠. 한미약품은 이제 개별적인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좀 올라와 있죠. 동아이스티도 뭐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이제 올라와 있는데, 종근당이 요즘 차트 흐름을 보게 되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이렇게 좀 대형주보다는 조금 작은 종목들의 사이즈 작은 종목들에서
더 움직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노맨 컴퍼니 요즘에 이제 거의 안 움직이고 있는데 거래량이 한번 터져줘야 될 것 같고, 룬이 신규 상장 종목이라서 조금 이제 상방이 좀 제한되지 않을까 싶고, 티움바이오가 요즘에 좀 시세가 좀 낮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한 번 더 반등이 좀 나올 수 있고요. 강스텐바이오, NK맥스가 사실 내용적으로는 보면은 굉장히 좀 좋은 내용들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유틸렉스, 매드팩터도 사실 그 지금 벡터스테닉과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좀 좋은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SCM 생명과학이 요즘에 상당히 시세를 많이 줬죠. 네오이뮨텍, 앞타머사이언스가 차트상으로는 지금 가는 흐름이네요. 올릭스도 지금 이제 기술 수출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는 회사 측의 발표가 있었고요. ABM, 뭐 ST 바이오센스 이런 종목들이 있으니까 아마도 이제 연말 연시에 이 종목들을 한번 쭉 쳐다보시면서 아마 이제 출발들을 하나씩 둘씩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이제 들어가셔서 트레이딩 정도로 계속해가지고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시작 전까지 바이오주는 계속해서 좀 시초가에 좀 관심 갖고 보실 만한 그런 종목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마지막 체크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체크 포인트는 최원재 전문가의 체크 포인트인데요. 부동산 규제 전면 해제. 어제 2023 경제정책 방향 발표가 정부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5대 개혁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경제 내년 둔화될 거라는 전망이 있으면서 이 가운데서 지금 건설 쪽에 대해서도 우려가 커서 관련해서 이제 침체되지 않기 위해서 세제를 좀 개혁한다든지 다시 세제를 좀 지원을 해준다든지 또 그 대출에 대해서도 또 요즘 지금 풀리고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어제 뭐 나온 걸 보면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뭐 취득세, 양도세를 낮춰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일단은 또 등록 임대 사업자에 대한 금융 완화 조치. 그동안에는 이제 대출이 안 되는데 LTV를 한 30%까지 열어줄 것으로 보고 있고, 추후에는 한 40%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매를 독려하면서 결국 보유부담도 낮춰주면서 집값을 좀 부양하겠다는 의도로 지금 보고 있고요.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결국에는 뭐 연착륙을 좀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2014년도에 박근혜 정부와 유사한 규제 정책이다. 매우 흡사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결국에는 지금 현재는 금리가 인상 사이클에서 금리가 문제지만은 만약에 나중에 추후에 금리 인하로 방향을 틀 경우에는 정책 효과가 좀 폭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박근혜 정부 때도 당장 효과가 나타나기보다는 한 2, 3년 후에 나타난 것으로 봐가지고는 결국에는 이런 정책들이 나중에 집값을 결국에는 올릴 수 있는 여지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건설주에 미치는 효과를 좀 봐야 되는데 일단 뭐 현대건설에서부터 잠깐 좀 보시면요. 최근에 주가 하락했으면 뭐 상당 부분 하락했고 뭐 매일 뭐 미분양 소식 나오고 있고 뭐 주가에 좋은 소식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최근에 뭐 해외 수주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국내 건설 모멘텀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일단 대우건설도 그렇고 현대건설도 그렇고 GS건설도 그렇고 저는 추가적인 여기서 하락폭은 제한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런 정책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주가는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선반영돼서 먼저 움직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대우건설도 보면은 지금 액면가 이하로 하락을 했는데 영업이익은 나오고 있어요. 뭐 적자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액면가 이상은 뭐 언제든지 회복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GS건설 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해외 수주가 대우건설, 현대건설보다는 좀 약하다. 그러면은 국내 건설 경기, 부동산 경기에 매우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종목인데, 저는 이제는 GS건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본다면 주가는 미리 선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반영해서 먼저 움직일 수 있다. 지금 제 주가는 횡보하고 있는데 주가 어느 정도 상승도 가능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GS건설 이번 주에 한 몇천억 정도 이 재건축 수주가 나와서 그거 방송 전에 말씀드렸더니 이거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수주보다도 이런 정책의 전환이 더 주가에는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되는군요. 예,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겪은 이후에 어느 정도 이 정책이 효과가 발휘됐을 때는 좀 폭발적인 어떤 바닥을 형성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선행해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 바닥권이라는 점 체크를 해봤습니다. 성공투자기원에서 오늘장의 개장 전 체크 포인트 알아봤습니다.